안녕하세요. 북두시민혁명군의 전영돈입니다. 오늘은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제3정당에 대해서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이현주 전 의원이 이 문제를 아주 개념적으로 정리를 잘 했더라고요. 제3정당이라는 것은 3지대가 아니에요. 3지대. 더 서드 스페이스. 세 번째 공간이 아니에요. 제3의 길. 제3의 길이라는 겁니다. 지대가 아니고. 그러니까 A 1당, 2당이 있는 그 빈 공간에 가가지고 뭔가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공간적인 개념은 대소가 있는 거예요. 크고 작은 게 있습니다. 이제 제3의 길은 한 사람 이 길을 가는 거예요. 한 사람 일로 가는 거예요. 제3의 길은 이렇게 가는 것도 있고, 이렇게 가는 것도 있고, 대소가 없습니다. 크고 작은 게 없습니다. 이 제3지대라는 거는 아주 잘못된 용어예요. 아주 잘못된 용어이고, 제3정당론이라는 거는 제3의 길. 이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가야 되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의 제3정당을 논하기 전에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에서 제3정당은 어떻게 움직이느냐. 외국은 제3정당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만들어졌다 소멸하고 그래요. 왜 그런 거느냐? 민주주의가 굉장히 발달된 있는 나라는 연립정부 혹은 연합정부가 굉장히 활발합니다. 왜? 우리나라는 조금 위선적이잖아요. 어떻게 위선적이냐? 민주당하고 지금 국민의힘은 비슷한 정당이에요. 알맞게 부패하고 알맞게 이념을 내세우고 그런 정당이에요. 그 정당으로서 우리가 들여다보면은 노선도 비슷해요. 근데 비슷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외국은 헌법이라는 그 속에서 이루어지지만은 폭이 넓은데 우리나라는 어쨌거나 간에 북한이라는 게 있잖아요. 북한이라는 그 적대, 완전한 적, 서로 잡아먹으려 하는 세력이 있잖아요. 어쨌거나 간에 그러면은 이 북한에 의해서 우리가 침범을 당하면은 물론 모든 이룬 걸 다 깨지지. 북한에 의해서 한국이 통일이 되면은 쉽게 말하면은 지금 남한이라 하지 맙시다. 우리는 한국에서의 그동안에 이루었던 모든 기득권들은 이 체제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서로가 그 체제를 정리를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정치 스펙트럼 외국이 이런 정도로 하면은 한국은 이런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반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3정당이 설 수 있는 이념적인 공간이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정도 돼야지 여기 정도를 제3정당으로 나는 1당, 2당이 이런 정도에 잡혀있다면 이게 좌고 여기 우라 합시다. 우고 이게 좌라 합시다. 좌라 하면은 이게 우고 이게 좌라 한다면은 1당이 이렇고 2당이 여기 있으면 3당이 이 정도 와야 되는데 여기 끝이에요. 우리나라의 스펙트럼 여기 끝이니까 3정당이 설 이념적인 첫째 공간이 없습니다. 근데 외국은 여기 이런 정당들이 중간 정당들이 이렇게 외국에서는 이런 정당이 있다 하면은 일당하고 이렇게 연합을 해요. 제3적인 연합.
또 이렇게 연합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당이 큰 거예요. 그럼 이래도 연합을 하는 거예요. 연합을 하면서 당을 만들고. 그런데 권력이라고 하는 거는 적대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스펙트럼이 정치 이념의 스펙트럼이 좁다. 왜? 북한 때문에. 완전 적대적이 있으니까 북한 때문에. 두 번째로 우리나라 제3정당은 우리나라 제3정당뿐만 아니고 외국 정당은 권력이 적대적이에요. 권력이 적대적이라. 그러니까 내 양당을 선호하는 거지. 적대적이니까. 권력을 잡으면은 나머지 세력은 필요가 없잖아요. 힘이 없으니까. 제2당도 힘을 못 쓰는데 제3당은 더구나 힘을 못 쓰지요. 이 권력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대체적으로 정당은 양당 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비례대표 선거 제도를 이야기하면서 연동형을 말하면서 다당제를 한다는데 그 다당제라 하는 게 외국에서도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더구나 대통령계에서는 다당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당제 될 수 없는 거고, 이거는 다당제를 이야기하는 거는 민주당에서 제시를 한 거예요. 민주당에서 다당제를 제시한 대신에 자기 세력이니까, 연합 세력이니까 지역구에서 자기 표를 모아달라, 이런 의미예요. 그런 어떤 정치적인 책략이지, 그 연동제를 한 데가 다당제가 될 수 없습니다. 다당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왜? 권력을 잡은 사람과 다음 권력을 잡은 사람의 적대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 위에 3당은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 네 번째, 대통령제의 속성. 그 대통령제나 다당제나 비슷한 이야기, 다당제 될 수 없는 거.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나라에서 다당제를 해야 된다 하면서 이야기를 연립정부를 구상한다 하는 이야기인데, 그거는 민주당의 생각이에요. 정략적인 선전 문구입니다. 독일이라든가 영국 이런 데 연립정부가 선다는 게, 연립정부가 선 게 제3당 때문에 생긴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똑같은 거예요. 1당이 권력을 잡았는데, 우리나라 3당, 김영삼이하고 노태하고 3당 합당했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게 연립정부예요. 연립정부라고 해서 다당제다, 이거는 어폐가 있는 말입니다. 그래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때는 리더십이 부족해서 다당제가 만들어진 거지, 연동제를 해가지고 억지로 비례대표로서 어떤 다당제를 만들어 간다, 아무 유용하지 않습니다. 왜? 국민적인 지지가 없는 정당이 뭘 하겠습니까? 그 몇 사람의 대표를 의석수로 가지고 자기들이 정치적인 책략이라 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연동제 할 필요도 없어요. 연동제 한다고 다당제가 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지역구라든가 자기 정체성으로 일정한 지지를 받아가지고 의석으로 들어가야지, 그 자기들의 그 어떤 그 국민적인 지지 기반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제도로 의해서 억지로 다당제가 된다고 다당제가 되겠습니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옛날에 박정희 시대에 유정회하고 비슷한 그런 발상이라고 봅니다. 이 정략적인 거다, 정략적인 거.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런 의미로 정치적인 이념의 스펙트럼이 약하다. 그 다음에 권력이 적대적인, 이거 비슷한 거예요. 적대성. 그럼 다당제라는 건 의미가 없는 이야기다. 쥐가 스스로 이랬으면은 저절로 연립정부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한 20석 되는 정당이 있고, 지금 여당이 과반수가 안 된다 이러면 저절로 연립정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20석도 안 되는 그런 군소정당 비례대표 3석씩 4석씩 줘가지고, 그게 무슨 다당제로서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국민을 대변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연동제, 다당제를 위한 연동제, 그거 의미 없는 이야기다. 자기들의 정치적인 책략이다. 대통령계 이 권력의 적대성에 똑같은 이야기들입니다. 그게 똑같은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3정당이 세계적으로도 그렇게 크게 성공하지 못합니다. 생겼다가 없어지고 생겼다가 없어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에서 성공한 제3정당이 뭐 안철수, 국민의당 정주영이 결국 이제 그저 노동당, 민주노동당이라는 게 진정한 의미의 제3정당이라 할 수 있었죠. 자생적으로 제3정당이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뭐 성공한 당이 뭐 이런 정도예요. 이런 정도인데 그 지금 그랬는데 거의 이런 정당이 이제 국민의당 그다음에 국민당 정도가 성공했고 오래전에 제3정당으로서 사회민주당이라 하는 그 당이 있었지만은 의석을 가지지는 못했어요. 의석을 가지지도 못했고 그러나 사회민주당이라는 건 의미가 있습니다. 왜? 이념적인 스펙트럼을 가지고 이념적인 스펙트럼의 한 공간을 차지하고 그 역할을 하려고 노력을 했으니까. 그러나 큰 의미는 없었습니다. 근데 사회민주당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정당에 큰 거는 남기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거 의석수를 남겼는데 지금 현재 제3당이 아주 의미 있는 당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뭐 새로운 미래당, 뭐 미래연합, 개혁신당 이런 애들이 당을 만들어서 연합하는 방식으로 제3의 정당을 만들고 있는데 이 정당은 어떻게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되냐면 첫째, 이 제3정당이 성공한 이 국민의당 이 세 가지가 성공한 이유가 첫째, 인물이 있었습니다. 인물. 두 번째, 돈이 있었어요. 이 두 개가 가장 우선입니다. 가장 우선이 그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새로운 미래당이 인물, 당대표를 한 사람들이 있고 또 현직 국회의원들이 참여하고 있어요. 이 굉장히 의미 있는 특징입니다. 그동안에는 군소정당, 제3정당은 군소정당이라 했는데 그 군소정당이 그 인물이 뭐 그냥 그 이제 정치적인 야심을 가졌지만은 머릿속에 쉽게 말하면은 그 룸펜 뭐라 그럽니까? 뿌띠 부르조아. 머리는 조금 있는 소지주들, 재산도 조금 있고 머리도 조금 있고 그래서 야심이 있긴 있는데 백수들, 의식은 있는데 쉽게 말하면 모택동이 말로 실천력은 있는데 열정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뭐라 그럽니까? 지식은 있는데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랬는데 지금 새로운 미래당의 당대표 뭐 이래 국회의원 현직 국회의원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거. 두 번째, 일정한 계급과 지역을 기반으로 합니다. 지금 현재 결정은 안 났지만은 그 이제 민주당하고 일정한 계급과 지역을 가지고 다투고 있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국회의원 선거라는 게 봉건제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봉건제도의 흔적. 뭐냐면은 자기 지역의 영주, 봉건제후를 갖고 싶은 거예요. 훌륭한 사람을 자기 지역의 봉건영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대중 전라도 대표예요. 그 지역을 기반. 김영삼 부산 경남. 또 김종필 충청도. 뭐 이런 식으로 국회의원 선거는
그 봉건 제도의 제후적인 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기반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거를 지역 감정이라 하면서 굉장히 나쁘게 생각해요. 근데 그게 지역 감정이 아닙니다. 그는 봉건 제도의 흔적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 기반 나쁘게 볼 수 없습니다. 세계적으로도 다 지역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도 지역 기반을 가지고 있고 국회의원들도 그게 한번 봉건제도로 결정이 되면은, 쉽게 말하면 봉건제도로 결정이 되면은 5선 6선 다 하는 거예요.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뭐 물론 그 자격이 안 돼가지고 초선에 끝나는 사람도 있고 재선에 끝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그 제3정당 새로운 미래 뭐 이런 당에 뭐 개혁신당 이런 당이 계급과 지역을 기반으로 하려고 그 기반과 지역에 대해서 쟁패를 벌이고 있습니다. 쟁패 서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쟁패를 벌이고 있는데 패권을 다투고 있습니다. 서로 쟁패를 하고 있다. 아주 의미가 있다. 세 번째, 기성정당의 리더십이 약하다. 기성정당이 굉장히 허약합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왜? 그동안에 두 당이, 그 기성양당이 막 너무 소모적인 전쟁을 한 거예요. 소모적 정쟁. 서로 소모적 정쟁을 하다 보니까 서로가 상처가 너무 깊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국민의힘에서 민주당 이재명에게 치명적 손상을 준 겁니다. 치명적 손상. 그래서 민주당도 국민의힘 윤석열에 대해서 막 격렬한 그 상처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기성정당이 너무너무 리더십이 허약해진 거야. 왜? 그동안 너무 격렬한 소모적 전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최소한의 이 세 가지. 그 다음 네 번째, 87 체제가 시간적으로 한계에 도달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한 40년의 통치를 87 체제가 해왔으니까, 이거는 뭐, 생물학적으로 기한이 다 된 거예요. 이게 뭐, 옳았다, 그렇다, 이걸 떠나서, 식상하다, 이런 걸 떠나서, 이 87 체제가 시간적인 한계. 왜냐하면 모든 거는 흥망성쇠가 있는 거니까. 그 화무는 11홍이요. 화무 11홍, 건불 10년 화무 11홍이라고 87 체제가 시간적 한계에 도달해서 새로운 변화를 원한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간단하게 해서 이 지금 제3정당이 이 네 가지의 이유로서 굉장히 기대를 받고 있다. 지금 기대를 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이 기대를 받고 있는 이유는 당대표, 인물이 있다. 인물은 훌륭한 인물들이 대표를 하고 있다. 두 번째, 지역과 계급에 대해서 서로 쟁패를 벌이고 있다. 그 다음 세 번째, 기성정당이 소모적인 정쟁으로 해서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 리더십이 너무 약해졌다. 87 체제, 시간적 한계. 87 체제의 한계가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3정당이 굉장하게 국민들의 호기심과 시선을 끌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그러면은 이 제3정당 운동이 성공할 것인가? 이게 대해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뻔히 아는 거, 예를 들어서 아침에 9시에 일어나는 사람이 7시에 일어나야지 건강하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9시에 일어난 사람이 7시에 일어나는 개혁, 그 변화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일 개인으로 예를 들더라도. 그래서 이걸 다 알아. 이런 거를 다 알아요. 이래서 변화해야 되고 이러는데, 대중들은 이 의식은 있지만은 행동으로 옮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어렵고, 지금 현재에 양당이니까 이해관계가 같아요. 만약에 민주당이 허물어지만 국민의힘 당도 힘이 빠집니다. 그게 지금 우리나라 정치 구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완전히 파멸되도록 놔둘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정치공학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치의 지도자들이 쉽게 말하면은 배와 물이 고기와 물이라 하듯이 고기들에 의해서 물도 이렇게 흐려지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은 이 물이 배를 엎어버리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재명이가 파산하게끔 만들어서 국민의힘이 정치공학적으로 유리하다고 생각을 한다. 이러면은 국민의힘은 그래도 과반수 안팎으로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서 이 민주당을 몰락시키겠다 하는 정치공학의 결심이 선다 하면은 제3정당이 기성의 민주당을 대체할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여러 사람들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제3정당이 성공할 수도 있다. 제3정당이 성공할 수 있는데 단 조건이 있다.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뭐냐? 1. 조건이 뭡니까? 계급과 지역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정체성이 빅텐트라는데 빅텐트 안 됩니다. 빅텐트가 안 되고 계급과 지역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나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낙연을 중심으로 호남에 집중해야 됩니다. 호남에 집중. 그건 뭡니까? 지금 논산 국회의원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이종민인가 김종민인가? 이 사람 중심으로 충청도에 결집해야 됩니다. 충청도. 일단 이 두 개 집중해야 됩니다. 왜? 그 봉건제도의 흔적이 있는 지역을 장악하기 위해서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조건이 있어요. 두 번째, 중심은 단일 체제라 해야 됩니다. 단일 체제. 중심을 단일 체제로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한국의 특징입니다. 이 지도자가 많으면 국민들이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이낙연이가 대표가 돼서 이낙연이가 대표된 단일 체제로 가야 됩니다. 단일 체제. 단일 체제가 아니면 실패합니다. 우리나라의 정치 성향이 그렇습니다. 단일 체제. 지도부는 단일 체제. 중심이라기보다는 지도부는 단일 체제여야 된다. 지도부 단일 체제. 단일 체제. 제가 무슨 말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은 언론에서도 나오지만은 지금 빅텐트라 하는 거는 국민들에게 대중성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선전 조건에 불과합니다. 선전 조건. 선동의 조건이에요. 빅텐트라는 거는. 왜? 빅텐트라는 뭐냐면 이만큼 국민들이 지지하고 있다. 이거를 선동하는
그런 어떤 용어예요. 빅텐트라는. 빅텐트는 선동의 요건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거야. 외부적인 거. 그러나 내부는 어떻게 되느냐?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정체성. 왜? 그거는 우리나라의 정치 문화예요. 지역. 그거 뭐냐? 봉건제도에 우리 동네에 우리 지역은 이 정도의 강한 제후가 있다라는 그 자부심이 이 선거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체성을 분명하기 위해서 지도부는 단일 체제여야 된다. 지도부는 단일 체제여야 된다. 지도부는 단일 체제여야 된다. 세 번째, 결단은 분명히 하고 결단은 분명히 하고 단시간에 무슨 분란이 일어난다. 여러 세력들이 모이다 보니 빅텐트에 모이다 보니 갈등이 일어난다. 결단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질질 끌면 안 돼요. 시간도 질질 끌면 안 되고 이 사람이 아니다 이러면 이제 이준석이 쫓아내. 결별. 질질 끌면은 지지부진해 보입니다. 뭐냐? 겉은 빅텐트, 안은 한국 유권자들이 좋아하는 선명, 분명, 이거를 확 드러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빅텐트는 외부용이에요. 선전 문구일 뿐입니다. 결국 사람이 10명을 남더라도 분명하고 선명한 태도, 그 다음에 뭡니까? 이게 강력한 리더십을 보이는 겁니다. 지금 현재 제3정당의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뭐냐? 제3정당이 해야 될 일. 이 정체성과 똑같은 이야기인데 거의 비슷한 이야기예요. 모토는 선명, 결단, 세 번째 강력. 저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저도 가까이서 본 적이 있는데 뭐 체격이라든가 이런 게 신원섭판이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내가 볼 때는 신원섭판이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 체격도 좋고 체격도 좋아요. 또 말도 잘합니다. 온순하게. 글도 잘 씁니다. 기자 출신이니까. 판. 판단력에 있어가지고 엄중 뭐 이런 이야기로 나오는데 외모적으로 볼 적에는 그렇게 안 보이는데 지금 현재 문제는 강력한 리더십이 지금 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자꾸 지도자로서 좀 질질 끌려가는 느낌이 있는데 이거 빨리 해소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제3정당론에 대해서 강의를 마치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정당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그 인물도 없고 자금도 없다. 그리고 권력의 속성상 양당제를 적대적관계를 요구를 한다. 그리고 한국적인 특징으로 북한이라는 적대적인 그게 관계가 있으니까 정치 이념적인 스펙트럼에서 제3정당이 설 공간이 없다. 뭐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제3정당의 추진에 국민들이 호기심을 가지는 것은 첫째 인물이 있다. 뭐 이낙연 대표라든가 여러 가지 현역 국회의원도 있고 당대표를 한 이준석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인물들이 있다. 그 인물들도 지역적인 안배가 잘 되어 있다. 금태섭이는 서울 경기, 김종민이는 충청도,
또 이낙연이는 호남, 또 이준석이는 대구, 경남, 뭐 이런 쪽으로 인물이 첫째 있다. 인물이 있고, 두 번째는 아까 이제 설명했다시피 그 양당이 너무 적대적으로 싸우다 보니까 소모적인 정쟁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리더십이 약해졌다. 지나치게 리더십이 약해져 가지고 그 양당이 지금 약하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로서 87 체제가 생물적인 시간으로 한계에 봉착했다. 변화를 요구를 한다. 뭐 그 다음에 그 양당이 허술하다 보니까 그 빈 공간에서 그 지역과 계급에 대한 쟁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 뭐 이런 정도로서 굉장히 그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성공하려고 하는 조건에는 계급과 지역의 정체성, 계급과 지역에 대한 정체성, 지도부가 단일 체제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결단은 시간 끌지 말고 분명하게 해야 된다. 이거를 요약해서 말하면 선명해야 됩니다. 정책적이든 계급적으로든지 뭔가 자기들이 지향하는 바를 선명하게 나타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갈등이 있다든가 뭐 이상한 것도 정책적인 혼선이 있으면 결단을 빨리빨리 해야 된다. 결단을 빨리빨리 내리고 분명하게 빨리빨리 해야 된다. 세 번째,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야 된다. 왜? 이합 집산들이 모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막 지지부진하고 혼란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이 갖추어지면은 저는 민주당과 대체할 수 있는 세력으로 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 발전이라는 의미에서 이번 제3정당이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왜? 지금 현재 민주당을 보면은 정치가 후퇴한 정도가 아닙니다. 당대표가 그 자기한테 아봉하는 간신들에게 벼슬을 장사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지금. 국민적인 의사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전라도 사람들이 동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아주 부끄러운 일입니다. 광주 민주화의 성지라하는 곳에서 이 카르텔로 이재명이가 날아가면은 전라도가 죽는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전라도의 명예를 지켜야지. 그게 민주주의입니까? 적어도 민주주의라 하는 가치가 있어요. 그 가치를 지켜야지. 우리 파벌이 죽으면 다 죽는다. 이게 민주주의예요? 전라도 사람들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어쨌거나 이재명이는 대통령 후보감이 아니라 이장도 해서는 안 될 놈이에요. 이장을 해도 동네 그 재산 다 도둑질할 그럴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3정당론에 대한 강의를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은 아닌데 응원이 조금 필요하니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이 말 하고 나니 부끄러운데 응원이 없으니까 어떨 적에는 그만둘까 하는 생각도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